여러분은 혹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제 재테크로 돈을 불려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머리가 좋거나 재테크 지식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예전에 제가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인간은 이성으로 그걸 극복이 가능하다는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따로 또 만들었었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노예가 맞습니다. 이렇게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들이랑 다르게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이런 대단한 종이 된 이유가 뭐냐고 대체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물론 지능이 높은 게 그 원인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오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도파민형 인간이란 책을 읽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지식보관소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해서 독서 모임이라는 동호회를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코로나 터질 때까지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 책을 읽으면서 5년 동안 최소 이제 자기계발서만 150권 넘게 읽었더라고요. 물론 그 150권 중에 이제 80% 이상이 쓰레기거나 도움이 잘 안 되는 책이긴 했지만, 이 책은 그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도 제가 최고로 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고 이제 왜 그렇게 잡지식이 많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그냥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책 좀 읽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거지론 영상 만든 것 보고서도 이제 댓글에 레드필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말이 많길래 제가 그 채널 가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그분의 지식의 출처도 약간 합리적인 남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저도 합리적인 남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좀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머릿속에 각인된 내용이니까. 그게 2019년도쯤인가 읽었었는데, 그게 당시 베스트셀러는 아니었긴 했는데, 이제 소모되는 남자랑 더불어서 이제 남자들 중에서는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기계발서로. 애초에 남자들이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그게 큰 의미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제가 했던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을 떠올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권 이상씩 자기계발서를 다 읽어왔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책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책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이제 도파민형 인간이란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이제 천재인가 미치광이인가, 잘 중독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죠. 참고로 그리고 제가 지식보관소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한테 이 책을 더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너무나도 흥미롭고 막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이해하고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초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뇌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눈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책상, 커피, 뭐 고양이, 뭐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손으로 집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들. 반대로 우리 눈 위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뭐 하늘, 뭐 구름,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거나 어떤 거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 이거랑 저거랑 똑같이 사물이니까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뇌가 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지구를 사실상 지배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우리가 눈 아래에 있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물체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요. 강아지가 와서 안길 때는 뭐 세로토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이상하게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나서 킹받았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발전해온 이제 진화의 산물이고, 이러한 상황들이나 이제 위급한 상황 이럴 때 우리를 생존에 유리하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호르몬들입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대부분의 호르몬들을 현실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태양, 별, 달 이런 우리가 당장 잡을 수가 없는 물체들을 볼 때 우리 몸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호르몬의 특징은 우리가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닿을 수가 없는 저 미지의 세계를 꿈꾸게 만들고, 저 절대로 갈 수 없어 보이는 달이나 화성으로 가라고 부추기고, 아무리 가져도 항상 우리가 그 이상을 추구하게 만든 욕심쟁이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당장 가질 수 없는 물질을 가지라고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새로운 걸 추구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이 화학물질은 우리가 원래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을 비로소 가지게 됐을 때 엄청난 보상을 우리한테 해주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 물질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물질은 창의력이나 광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뭐 책 제목 때문에 예상했겠지만 이 호르몬은 바로 도파민이죠. 이 책에서는 도파민을 미래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도파민형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미래지향적인 인간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하면 현실주의적 인간이죠. 뭐 MBTI의 구분법에서는 N형이 도파민형 인간이고 S형이 현실적인 인간입니다.
뭐 지식보관소 채널에 와서 와 우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가보고 싶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100% 도파민형 인간이고요. 우주 갈 돈으로 지구 환경이나 살려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주의적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도록 갈구하는 도파민 때문에 문명을 만들 수가 있었고, 도파민형 인간 중에서는 도파민을 제어를 해서 성공하는 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도파민형 인간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참고로 침팬지들이 혹성 탈출 영화처럼 이제 지능이 높아진다고 해도 절대로 문명을 만들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제 다른 동물이랑 가장 크게 구분되는 특징을 꼽자면 지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미래를 상상하고 판타지를 꿈꾸는 능력인데, 미래와 관련돼서 나오는 호르몬은, 그걸 추구하게 하는 호르몬은 도파민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머지 모든 호르몬들은 지금 당장 마주한 현실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해온 호르몬들입니다. 근데 도파민만 유일하게 현실과는 완전히 무관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은 절대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인데요. 가끔 뭐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만약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라면 더 이상 저렇게 열심히 진짜 3시간밖에 안 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벌어놓은 돈으로 놀고 먹을 텐데 왜 저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도파민이 만족을 모르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만족을 몰랐기 때문에 돌도끼를 쓰던 인간이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만족을 못한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철기를 사용하고 1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결과적으로 증기기관까지 만들어냈음에도 땅 위에서 달리는 걸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비행기까지 만들어내고, 그것도 만족을 못해서 로켓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만족을 못해서 달과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달과 화성을 가고 AI가 발달하고 더 발전을 해도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한테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인류 문명을 만들어준 원천은 바로 도파민이었고, 미친듯이 갈구하고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도파민형 인간입니다. 근데 도파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이제 도파민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잘 제어하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원이지만, 만약 제어를 못해서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재앙이 되는 것처럼 도파민을 잘 제어를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성공의 열쇠지만, 제어를 못하게 되면 도박 중독자나 게임 중독자, 뭐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도파민을 잘 제어해서 나의 성공으로 가는 방향으로 제어를 해야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도파민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도파민은 다른 현실 호르몬들을 전부 다 억제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도파민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는 이제 마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일단 마약을 보면 도파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는데,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정상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이걸 제어를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이 마약에 의해서 현실 호르몬들이 너무나도 저하가 되는데, 그래서 마약을 하면 눈에 뵈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최용만한테 가서 죽방을 날릴 수도 있죠. 실제로 생존을 위한 호르몬이 개입을 한다면 최용만한테 죽방을 날리면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수한 호르몬들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낼 겁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낼 텐데, 이런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생존을 위한 호르몬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 호르몬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든다고 하죠. 도파민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 같은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물체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실성이 떨어져요. 마약같이 비정상적인 상황 말고 정상적인 수치 내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되면 사람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장은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고 꿈꾸게 되며,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싶고, 한마디로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 자체가 도파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책에서는 이 도파민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사실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이 되는 것도 도파민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무슨 중독이라고 하면 거의 다 도파민이랑 관련이 있는데, 도파민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닿을 수가 없는 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MORPG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캐릭터가 강해지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닿을 수 없는 그 미래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건데, 제가 전에 여자의 사랑은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도파민은 예측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데요. 어차피 그래봐야 남자가 잘생기면 장땡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잘생긴 얼굴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잘생김이면 그렇거든요.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예쁘다는 거를 봐가지고 알고 있어도 나가서 다시 볼 때마다 오 맞아, 이렇게 예뻤지, 내 상상 이상이다,
그러니까 내 상상을 벗어나는 이상의 예쁨이잖아요. 그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여자에 있어서도 잘생긴 남자들, 잘생기면 장땡이 될 정도의 외모는 그 정도의 잘생긴 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표준 분포를 심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은 결국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도파민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평소에 시큰둥해 보이다 갑자기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박력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행동들이 여자가 일명 심쿵한다고 하죠. 그런 일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심쿵은 도파민 분비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밀당 같은 게 먹히는 이유도 밀당이라는 행위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가끔씩 팍팍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뭐 이 얘기들은 할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또 할게요.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긍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이 효과가 왜 리니지가 안 망하는지도 이해가 되는 효과입니다. 도박 중독 같은 경우가 도박이 대표적으로 이제 도파민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슬롯머신이나 게임 속의 가챠 같은 것은 항상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가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도파민으로 엄청나게 반응하죠. 도파민이 보상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것처럼 도파민은 테스토스테론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도박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도파민을 통제를 해서 성공을 갈망하는 그 본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일명 야망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그런다고 해도 운이 따라줘야 성공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파민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파민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영업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발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도파민에 너무 취하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도파민형 인간인데 일단 화성에 가겠다는 그 자체도 도파민이거니와 저번에 그 머스크가 했던 세미나에서 이것을 make it real이라고 했나? 이것을 현실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구호만 보더라도 얼마나 도파민적인 발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Make this real. 애초에 화성을 가겠다는 그 상상 자체가 도파민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생각이죠. 거기다가 머스크는 그 엄청난 도파민을 통제할 수 있는 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머스크가 이제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형 인간이기 때문에 머스크는 가끔씩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는 말만 듣고 도지코인 같은 거 산 사람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파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인간은 가끔씩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도파민을 제어하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파민의 이제 재미난 특성 중에 하나가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전이라고 했는데 되게 재미난 거는 이 호르몬 중에 테스토스테론만 예외라는 겁니다.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이 도파민을 촉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남자가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반대로 남자가 성공할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제가 나중에는 왜 성공한 남자는 호르몬 수치가 높은가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도 다룰 건데 진짜 도파민형 인간은 책을 읽고 이 책까지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도파민형 인간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너무나 너는 미래지향적이다. 가끔은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도파민형 인간들의 특징이죠. 예전에 제가 농담으로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세계 정복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꿈을 꾸면은 항상 뭐 막 CEO가 되거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항상 상상도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죠. 애초에 그리고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 약간 창조적인 사람들이 도파민형 인간에 가까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우주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면 우주는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고 손에 닿지 않는 저 먼 곳을 갈망하는 본능, 그게 바로 도파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식보관소 채널 구독자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5년 동안 자기계발서 책만 150권 넘게 읽은 사람이니까 제 말 한번 믿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은 기분이 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읽은 책 리뷰들도 할 건데 이 채널에서 하는 건 약간 여러분들한테 팬 서비스로 하는 거니까 재밌으면 재밌다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더 재밌는 책들 많이 소개할게요.